최근 몇 년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마다 속도는 다소 달랐지만 지속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코로나를 겪으며 비즈니스 리질리언스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러한 흐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질 수 있도록 IT 부서에게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민첩성과 확장성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전환의 장점을 10%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사용되거나 도입되어 왔던 솔루션들이 오늘날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기업의 민첩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IT 부서가 겪었던 조각난 솔루션들과 그것들의 연동을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되돌아보고 적절한 솔루션들이었는지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솔루션들이 자신의 기업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겪었던 고통이 계속되게 할 솔루션들인지 재검토하고 진정한 혁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IT 부서가 IT 인프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영진들이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민첩성은 과거의 속도와 전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개월이 필요했고 IT 인프라 구축도 그에 따라 부지런히 IT 장비들을 딜리버리하고 엔지니어들이 그곳에 가서 구축하여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영진은 수주 안에도 여러 개의 지점을 오픈해야 하는 비즈니스 경쟁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IT 인프라 역시 이러한 속도에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IT 부서는 이제 서비스 실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겪으며 원격 근무의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이러한 민첩성을 가지게 된 기업들이 많아졌고 그들의 IT 인프라가 비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경영진이 IT 부서에게 비즈니스 민첩성을 요구하게 되는 4가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날 비즈니스 민첩성이 어느 정도 중요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례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IT에 대한 민첩성 요구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글로벌한 사업 확장에 따른 새로운 사이트 확장에 대한 민첩성 요구입니다. 세 번째,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업의 접속 포인트에 대한 확장 또는 축소에 대한 민첩성 요구입니다. 이것은 재택근무자의 증가 또는 감소, 시장 상황에 따른 모바일 지점의 확장 또는 축소와 연관된 요구입니다. 네 번째, 빠른 클라우드 전환과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에 대한 민첩성 요구입니다. 이제부터 이 4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경영진이 IT 부서에게 요구하는 민첩성이 IT 부서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와 이 기업들이 찾은 해결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인수 합병에 따른 민첩성 요구 사례입니다. 어느 날 IT 부서는 경영진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좋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니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2달 안에 IT 인프라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의 IT 부서는 열심히 클라우드 전환도 하였었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도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기 때문에 경영진은 얼마든지 가능한 능력을 자신의 IT 부서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IT 부서가 그동안 노력하여 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물입니다. 오랜 노력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프로미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익스체인지를 주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CRM도 여전히 사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배포한 UC 솔루션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 글로벌하게 MPLS망을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IP VPN을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며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일부 지점들은 DIA 방식을 채택하였고 지스켈러 SWG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유럽의 AWS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SaaS도 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 유저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거 우리 회사의 IT 상황과 거의 비슷한데라고 말씀하실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업의 IT 인프라는 IT 부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수한 회사와 손쉽게 연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MPLS, IPVPN, DIA라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상 IT 부서가 그래왔듯이 무엇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의 IT 인프라 환경과 비즈니스 현황, 그리고 지점 분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보 취합과 더불어 여러 벤더와 파트너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벤더와 아키텍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지점의 규모와 중요도를 검토하고 어떤 보안 아키텍처와 보안 스택을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 보안 벤더와 공급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복잡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수한 회사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회사의 IT 부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보안 스택 중 가지고 있는 중복되어 있는 벤더의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롭게 설치할 장비에 대한 운영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됐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사내와 클라우드에 걸쳐서 중복된 솔루션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모바일 사용자는 VPN 또는 DIA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관성 없는 보안 접속 정책과 불안정한 네트워크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해당 인수한 회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도 중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검토를 위한 정보 수집과 수많은 벤더와의 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였고 내부적으로 각각 맡은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던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기업의 IT 부서는 인수한 기업의 정보 수집과 초기 아키텍처 수립만으로 경영진이 제시한 2개월을 별다른 진전 없이 소모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장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을 임시 방편으로 시작하는 수준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많은 자원에 대한 접속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인수한 회사가 사용하던 IT 인프라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계별로 천천히 통합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경영진에게는 빠른 통합이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의 인수 합병에 있어 IT 부서가 경험하였던 아주 흔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2개월 안에 IT 인프라를 통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IT 부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걸까요? 클라우드 벤더들이 자신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민첩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이 기업의 IT 부서에게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나씩 설명드리면 우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규모와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져야 합니다. 보안 스택은 지점의 위치와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모든 보안 스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보안 스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 특정 보안 목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미러링하고 포렌식하고 저장하는 옵션 같은 보안은 나중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자원이 온프로미스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사스에 있던 원활한 연결과 보안 접속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 성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과 같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사스 연결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엣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 기능, 즉 보안 원격 접속 방법과 안정적인 성능 관리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할 엣지의 형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을 때 비즈니스 민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진정한 세시인 케이토를 채택한 후 90일 만에 인수된 회사의 모든 지점들에 대한 연결과 안정적인 접속 성능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고 모든 자원에 대한 연결을 통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개월의 목표는 초과하였지만 수많은 인수한 회사의 지점과 사용자 그리고 자원들을 실질적인 통합을 완성하는 데
9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미션을 완료한 것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사례로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진의 IT 인프라에 대한 비즈니스 민첩성 요구 사례입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북미와 아시아에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지점 개설을 진행하였고, 이들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유럽에 있는 자원에 즉각적으로 연결하라는 경영진의 요청을 IT 부서는 받았습니다. 이 기업 역시 클라우드 전환을 상당히 진행한 기업으로 본사와 모든 지점에 포티넷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과 UTM을 설치하여 DIA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SD-WAN 장비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을 완성하여 주요 애플리케이션인 ERP와 CRM은 유럽의 AWS로 이전하였고, 오피스 365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로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모바일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본사의 시스코 애니커넥트 서버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EU 내에 활동하고 있던 이 기업에게 있어 그들의 IT 인프라는 훌륭한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북미와 아시아의 사업을 즉각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경영진은 지금까지 IT 부서가 진행하여 온 DIA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민첩성에 대한 상당한 신뢰와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영진과 IT 부서의 자신감과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기업의 DIA가 유럽처럼 인터넷 성능이 괜찮은 곳에서는 상당한 유연성과 민첩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북미와 아시아 같은 장거리의 국가 간 연결에 있어서는 보장된 인터넷 성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배포되어 있는 하드웨어 SD-WAN 장비들도 무력화되었고,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그레이트월 등의 영향으로 네트워크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아예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북미마저 지역별로 라스트마일 구간에서 빠른 곳과 느린 곳의 성능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UTM에 대한 딜리버리와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법에 따라 현지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VPN을 연결할 수 없는 국가의 보안법도 있었습니다. EU 안에 있는 AWS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지역 중에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심각하게 느린 곳이 많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U 본사에 설치된 시스코의 애니커넥터 서버는 EU 밖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IT팀은 경영진과의 판단과는 달리 EU 안에서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로 구축된 자신들이 진행해온 클라우드 전환에 숨겨진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기업이 가진 민첩성의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어 우루과이 지점을 위해 자신들이 노력해서 구축한 DIA 아키텍처를 스스로 깨뜨리고 월 1,500불을 지불하며 1.5Mbps의 MPLS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너무 비싼 MPLS 비용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MPLS를 결국엔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느린 인터넷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사용하기 힘들다는 동료들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필요했던 IT 인프라는 글로벌 자체 백본을 가진 통합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스택과 해당 국가에서 EU의 AWS와 오피스 365 데이터 센터와의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최적화와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최적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업은 결국 오랜 고생 끝에 K2를 채택하게 되었고, 빠르게 사업을 글로벌한 비즈니스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K2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기반으로 통합된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을 한 번에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세시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분산된 엣지들을 모두 하나의 통합된 아키텍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보안 정책과 성능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에 따른 빠른 배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 연구의 대상 기업은 북미의 대부분의 지역에 향후 5년간 고객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이 기업에게는 엄청난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것입니다. 경영진은 IT 부서에게 일주일에 2개 사이트가 오픈되어야 하니 일주일에 2개 사이트씩 IT 인프라를 셋업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점의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한 DIA와 4G LTE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본사와 지점은 팔로알토의 NG 방화벽과 UTM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ERP와 CRM은 미국 동부에 있는 애저로 데이터 센터에 있었고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IT 부서는 회사의 급성장의 기회인 이번 수주에 대한 IT 인프라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IT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IT 인프라 상황은 비즈니스 민첩성에 어떠한 고통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관성 없는 아키텍처와 성능을 가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수로 늘어나는 사이트를 위해 많은 UTM 장비를 즉시 구매하고 딜리버리하고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북미 지역임에도 인터넷 연결이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4G를 통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지역에서 심각한 나쁜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갑자기 수주하게 된 크고 분산된 지역의 IT 인프라를 위한 장비를 딜리버리하고 운영할 IT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떠한 언더레이와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는 통합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4G와 5G는 IP 버전 4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IP 버전 6도 사용합니다.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 원격 접속 솔루션들은 IP 버전 6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벤더에서 모바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보안 원격 접속을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이든 무선 인터넷이든 4G든 5G든 상관없이 모든 언더레이에서 관리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수많은 사이트의 보안 구성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스택,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최적화 기능, 그리고 부족한 IT 인력으로 가능한 배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기능과 통합 콘솔을 통한 운영 관리 기능을 가진 IT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업은 결국 K2를 선택하게 되었고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새로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구축 방법은 사전 설정을 하여 각 사이트로 배송한 K2의 소켓을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되는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이 가능한 플러그인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단말에는 K2의 VPN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것으로 빠른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트는 지금 K2의 단일 통합 콘솔을 통해 운영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연구는 기업의 원활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민첩성에 대한 것입니다. 경영진은 클라우드 전환이 가져올 비용 절감과 전체적인 효율성 향상, 그리고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에서 IT 부서는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기업의 혜택에 대하여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의 보고를 모두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지금까지 IT 인프라를 잘 운영하여 온 IT 부서에게 전폭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부서의 입장은 경영진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여 온 클라우드 전환은 비용 절감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고 진행이 원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시스템들과 운영 인력들과의 많은 충돌과 비용, 그리고 IT 부서에게는 수없이 많은 투자와 작업을 동반해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기대했던 운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 인력에 클라우드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하는 증폭되는 복잡성을 경험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인프라와 그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의 민첩성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해 MPLS 기반의 웬을 통해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트래픽은 몇 개의 네트워크 거점으로 백홀링 되어지고 시스코의 아사 방역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과 서버들을 사내의 데이터 센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MPLS만으로도 접속하는 최적의 접속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IT 관리자들에 의해 접속되어지는 외부 원격 접속은 시스코 애니커넥트 서버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IT 인프라는 매우 심플했고 MPLS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은 IT 인프라에 대해서 BT의 관리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아웃소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T 인프라 환경은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경영진이 생각하는 손쉬운 클라우드 전환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IT 부서에게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MPLS 기반의 웬은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내부의 랜으로 흐르던 트래픽까지 웬 구간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웬 트래픽의 용량을 수용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MPLS는 클라우드와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IT 부서는 웬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엄청난 MPLS 비용이 발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거점에 집중되었던 보안 스택을 DIA를 구현하기 위해 지점으로 분산 배치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제하지 않았고 별도로 보안을 적용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롭게 진행될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해결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원격 접속이 일부 관리자에게서 모든 직원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해오는 사용자 체감 저하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여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서비스를 하던 BT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통상 텔코는 클라우드 전환을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텔코는 개별 기업에게 집중하는 비즈니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의 클라우드 자원 접근과 보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파트너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텔코와 CSP가 제공하는 연결과 성능은 자신들의 백본에 집중되어 있고, 클라우드의 최적화를 위해 라스트 마일에 대한 관리와 성능에 대한 고려는 약하거나 많은 서드파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IT 부서는 경영진의 기대에 부합하는 능력과 성능을 얻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자신들이 가져야 할 IT 인프라는 첫 번째로 높은 용량을 가진 인터넷 기반의 웬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지점, 자원 등의 모든 엣지들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스택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와 손쉬운 보안 접속 및 성능 최적화가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원격 근무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성능 기반의 보안 접속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편리한 운영 시스템과 이를 원활히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벤더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러한 그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K2를 먼저 도입하여 클라우드 전환에 대비하였고, 지금은 수개월 만에 원활한 클라우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시를 도입한다는 것은 원격 근무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최적의 인프라를 기업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시 도입은 향후 추가적인 어플라이언스나 투자 없이 손쉬운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K2의 도입을 통해 재정적인 이익과 더불어 기능적인 확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IT 관리를 BT에 아웃소싱하지 않고도 현재의 적은 IT 인력만으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IT 인프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IT 부서는 경영진이 원하는 클라우드 전환과 클라우드 전환의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서로 다른 사례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면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일관성 없는 네트워크, 신뢰할 수 없는 글로벌 연결, 부족하거나 없는 보안, 클라우드 최적화 부족, 모바일 최적화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너무 많은 솔루션들과 너무 복잡한 연동과 통합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동안 IT 부서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수행하며 고통을 받으셨었는지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포인트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세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즈니스 민첩성을 요구하는 네 가지 사례와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연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고통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K2는 단일 벤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한 통합된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 통합된 보안은 기존의 클라우드 방화벽과 SWG 벤더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한 연결 방법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에서 원격 근무자들의 보안 연결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하여 줍니다. 이 모든 기능을 진정한 셋시인 K2는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최적화된 강력한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잘 알려진 클라우드 SWG 벤더가 자신이 시장에서 레가시 솔루션으로 전락되기 시작한 것을 숨기기 위해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셋시는 실존하지 않으며 베스트 프랙티스일 뿐이고 통합의 가이드일 뿐이라고 왜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10여 년 전에 유행하던 에코시스템을 언급하며 자신의 솔루션을 중심으로 셋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 벤더들과 결합하는 형태로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셋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을 들으며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깨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많은 IT 종사자들은 이미 셋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셋시가 허상이 아닌 새로운 차세대 기술이며 하나의 벤더가 융합된 네트워크 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기업이 겪었던 복잡성과 이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얻게 할 수 있는 기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와 많은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가트너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레고 블록의 조각들을 조립하는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셋시 벤더와 그 서비스는 시장에 현재 존재하며 엄청난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셋시를 선택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바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셋시 벤더와 그 서비스는 시장에 존재하며 오늘날 엄청난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셋시 벤더를 선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으며 바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